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차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형상 모델링의 3요소 중 피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피처 기능을 배울 때 우선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돌출 기능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3개의 작업 평면 중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중 1개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스케치를 작성한 후에 입체적인 형상인 피처를 생성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처음에 생성하는 피처를 베이스 피처라고 합니다. 베이스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가장 처음에 진행을 하는 작업 평면을 어떤 작업 평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3D 형상 모델링의 효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형상, 피처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요. 스케치를 하는 방법은 아마 오토캐드나 혹은 기계제도를 배우셨던 분들은 투상도를 작성하는 것과 3D 형상 모델링에서의 스케치를 하는 것이 매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실제로 기계제도에서 투상도를 작성을 할 때에는 이 형상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등 다양한 이 투상법에 의해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3D 형상 모델링에서 보이는 그대로를 작성을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숨은 선, 이런 외형선들은 이제 따로 작성을 하진 않아요. 3D 형상 모델링에서의 스케치는 보이는 외형만 단순하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3D 형상 모델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할 때 어느 작업 평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효율이 달라진다고 했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형상을 모델링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케치를 할 때에는 첫 번째 정면도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스케치해야 될 형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정면도를 작업 평면으로 선정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려야 되는 스케치는 보이는 외형,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처 기능으로 돌출을 하게 되면 일정한 거리만큼 돌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출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깊이로는 돌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작업 평면을 선정을 할 때 만약에 우측면을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베이스 피처의 스케치는 이 뒤쪽에 있는 형상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평면도를 선택을 한다면 보여지는 그대로 위에서 봤을 때 베이스 피처의 스케치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스케치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왼쪽에 있는 형상을 모델링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정면도를 작업 평면으로 선정을 해서 스케치를 동일하게 작성을 해 볼게요. 모델링을 할 때 크기는 이 한 칸의 눈금을 10mm로
10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2D 스케치에서 정면도를 선택을 할게요. 작업 화면에 보이는 정면도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서 정면도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원점은 왼쪽 아래 구석 지점으로 할게요. 형태를 비슷하게 그려주시고 치수를 넣겠습니다. 높이는 40, 가로의 길이는 70, 20,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보이는 그대로를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D 모형에서 돌출을 진행을 해 볼게요. 이 돌출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범위, 내가 일정한 거리만큼 지정한 거리만큼 돌출이 되는 기능이고요. 지정 면까지는 내가 선택한 면까지 돌출이 되게끔 하는 기능, 사이는 2개의 평면을 선택을 해서 그 사이만큼 돌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면을 선택해서 그 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돌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초반에는 저희가 거리를 직접 입력을 해서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리 값은 이렇게 돌출이 되는 그 거리 값만큼 돌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는 이제 40으로 지정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형상에 돌출되는 이 거리 값은 40이죠. 근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돌출이 되는 이 거리는 20이에요. 돌출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거리 값만큼 돌출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일정하게 돌출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스케치를 했던 이 작업 평면, 정면도에서 수직으로만, 직각으로만 돌출이 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휘면서는 돌출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돌출을 할 때에는 내가 그린 스케치대로 돌출이 되고 일정한 거리만큼 돌출이 되지만 서로 다른 돌출 거리로는 돌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출을 할 때에는 항상 내가 선택한 작업 평면에 직각으로 돌출이 되게 돼요. 40만큼 돌출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돌출. 그 다음에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사각형의 덩어리만큼 파내야 되는 거죠.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쪽 면에서 사각형을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해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평면도 윗면에서 사각형을 스케치를 해서 아래쪽으로 파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저는 오른쪽 면을 선택을 해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2D 스케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생성하는 베이스 피처는 무조건 이 3개의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 돌출을 하고, 그 이후에 베이스 피처 이후에 생성이 되는 추가 피처들은 이 3개의 작업 평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면들이 모두 작업 평면이 되게 돼요. 저는 2D 스케치 이쪽 면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이쪽 면.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선을 열심히 그렸지만 직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 작업 평면은 이쪽 부분인데 우측면을 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솔리드 피처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단축키는 F7번이라고 나와 있죠. F7번을 누르게 되면 내가 스케치를 하고 있는 작업 평면까지 앞에 있는 모든 솔리드 피처들은 절단이 되어서 보여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F7번을 눌러서 절단된 평면을 보고 그 다음에 형상 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 모서리 선에 일치하는 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직사각형을 그대로 그리게 되면 지금 모서리에 일치를 시킨 것 같지만 모서리에 일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스케치를 위해서 모서리 선에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는 형상 투영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형상 투영 클릭을 하고 이 모서리 선을 투영을 시켜서 불러오는 거예요. 모서리 선 클릭.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선으로 직선이 투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직선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처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투영된 직선은 보조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보조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조선으로 두는 이유는 스케치가 이런 식으로 일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을 하게 되면 돌출이 되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직선의 끝점들이 서로 완벽하게 닫혀져 있을 때 이 스케치선이 보조선일 때 완벽하게 닫혀져 있는 형태더라도 이 스케치선이 구성선, 이 보조선으로 되어 있다면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입체적인 피처를 만들 때에는 항상 닫혀져 있는 곡선, 패곡선이라고 합니다. 닫혀져 있는 패곡선의 영역으로 스케치를 해주셔야 돼요. 보조선으로 스케치를 할 경우에는 3D 형상, 입체 형상, 피처를 만들 때 전혀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각형이에요. 그 외에 이 직선은 보조선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이 스케치선이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열려있는 상태의 스케치를 계곡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직선을 이런 식으로 끝점을 이어서 그린다면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패곡선의 상태예요. 닫혀져 있는 영역이 이제 이쪽 하나 그리고 이쪽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입체적인 형상, 피처를 만들 때에는 무조건 닫혀져 있는 패곡선으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치수를 넣도록 할게요. 거리 10. 여기도 거리 10. 높이는 20. 네, 홈 버튼을 누르고 F7번을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F7번. 닫혀져 있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3D 모형 돌출을 누르게 되면 이 닫혀져 있는 영역이 바로 인식이 되게 되고, 두 번째 옵션은 차집합, 파내는 기능이에요. 빼내는 기능입니다. 차집합. 거리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 화살표를 드래그를 해서 훨씬 더 길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모든 솔리드 피처들은 모두 이제 빼지게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 이쪽 부분을 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작업 평면을 이 아래쪽 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위에 면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 면을 선택을 할 거예요. 2D 스케치 위에 면. 마찬가지로 정확한 이 꼭지점에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완전정의 상태로 스케치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형상 투영을 할게요. 형상 투영. 꼭지점 클릭.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스케치를 하실 때 초반에는 헷갈릴 거예요. 내가 그리는 스케치가 어느 작업 평면에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제가 처음에 선택했던 작업 평면이 이쪽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스케치는 이 위에 있고요. 이 작업 평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돌출이 되면서 잘리게 되는 겁니다. 치수 20, 30, 3D 모형 돌출, 차집합, 전체 확인. 네, 지금 작업을 할 때에는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돌출을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평면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평면도. 스케치 방식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이번에는 우측면도를 선택을 해서 동일하게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스케치 우측면도 클릭. 스케치를 동일하게 하도록 할게요. 클릭 클릭 반복적으로 클릭. 치수 높이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높이 10. 스케치가 틀어진다면 이 초록색 선, 불완전정의 스케치의 끝점을 드래그를 해보시면 돼요. 베이스 피처의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3D 모형 돌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내가 선택한 작업 평면에서 직각으로, 수직으로 돌출이 되게 돼요. 돌출 거리 값은 70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을 할 때에는 서로 다른 돌출 거리로는 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70. 그럼 이쪽 부분을 파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또 돌출을 시켜야 되겠죠. 윗면 스케치 형상 투영 꼭지점을 얻어오고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 차집합, 확인.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돌출을 할 때 여기는 높이 20만큼, 여기는 40만큼 서로 각각 다른 값으로 돌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 하나만 스케치를 해서 차집합을 진행을 할 겁니다. 확인. 그 다음에 위에면을 작업 평면으로 선택을 해서 사각형을 그려서 아래쪽으로 차집합 빼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사각형으로 한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도 되겠죠. 그럼 저는 여기 앞면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 모서리 선을 불러오고요. 이 모서리 선은 보조선, 직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원점으로부터 20, 40, 높이 30, 3D 모형 돌출, 차집합, 그 다음 확인.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쪽 부분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윗면 스케치를 할 때 사각형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형상 투영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사각형에 있는 모서리 선을 모두 투영을 시키면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면을 선택을 할게요. 그럼 이 면에 해당이 되는 모서리가 모두 투영이 되게 돼요. 내가 선택한 작업 평면에 선택한 면의 모서리들이 모두 투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3D 모형 돌출을 하면 되겠죠. 돌출 다음 면까지 돌출이 진행이 되는데 다음에 닿는 면까지만 돌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확인. 완성이 됐습니다. 왼쪽에 있는 형상과 오른쪽에 있는 형상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작업 평면을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작업의 수가 달라지게 돼요. 왼쪽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정면도 돌출 피처 3번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측 면도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 3번의 피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형상을 얻어냈어요. 왼쪽은 작업의 수가 3번, 오른쪽은 4번이 되는 거죠. 지금은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도형이기 때문에 작업의 수가 별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형상이 계속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 베이스 피처, 처음에 어느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작업의 수 차이가 엄청 늘어나게 돼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거죠. 즉 작업의 효율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업의 시간 또한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 3D 형상 모델링에서 스케치를 하고 피처를 생성을 할 때에는 베이스 피처의 작업 평면을 어디로 선정을 하고 스케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의 작업 평면 중 하나의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작업 평면에 스케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피처 기능으로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요. 스케치를 작성을 할 때에는 투상도처럼 도면을 그리는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라 3D 형상 모델링의 스케치는 보이는 형태 그대로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피처의 돌출 기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3D 형상 모델링을 잘 하고 싶다면 스케치 작성하는 것, 피처 모델링 하는 것 아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면 다양한 연습 도면을 통해서 스케치도 많이 해보시고 이 피처 모델링 연습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피처 돌출 기능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